네, 생활 속 법률 상식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봐야죠. 네, 바른 법률 상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분입니다. 법무법인 가교의 서주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생활 속 법률 상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과제를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할 수 없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얼마 전 업무차 방문한 빌딩 주차장에서 일어났어요. 자, 스톱. 어디 왔어요? 저 5층에 업무 보러 왔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요? 그러면은 우선 6,000원 내세요. 5층은 우리랑 계약이 안 돼 있어요. 할인이 없어요. 아, 그래요? 비싸다. 알겠습니다. 그럼 6,000원이랑 저 키 드리면 되죠? 하면서 주차원에게 주차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1시간 뒤 주차장에 나와보니 세상에 제 차에 커다란 스크래치는 물론이고 백미러까지 부셔져 있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주차원 아저씨를 찾았죠.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제 차 누가 긁고 갔잖아요. 이거 심하게 긁혔네. 누가 그런지. 아이, 참, 에이. 진짜 짜증나. 아저씨, 여기 CCTV 없어요?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우리도. 뭐라고요? 아쉽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 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왜 화를 내고 난리야? 누가 여기다 차를 대랬어요. 내가 대라고 해서 누가 뭐래? 된다고 해서 대라고 한 거 아니야? 기가 막혀. 아니, 주차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차도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공짜로 됐어요? 제가 분명히 주차비까지 드렸는데 당연히 사고 나면 아저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범인 잡을 거면 경찰에 연락해. 난 몰라. 하면서 아저씨는 발뺌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경찰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주차장에서 책임이 없다고요? 네, 되게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신가 봐요. 아주 리얼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닌데, 네. 일단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책임 여부를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뺑소니 사고죠, 일종의. 이럴 때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량을 파손한 분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너무나도 예. 당연하고요. 그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주차장 관리인,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과연 책임이 있느냐.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법은 크게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그리고 노예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빌딩 입주자나 손님 등의 사용을 위해서 이제 설치한 주차장인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부설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인데요. 예. 유료 주차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노예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런 경우를 가리지 않고 어느 경우나 원칙적으로 파손이라는 그런 손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 그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된 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책임을 면하려면 주차 관리자가 스스로 난 책임이 없다. 나는 할 의무를 다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로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고도 합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CCTV라던가 뭔가 액션이 조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반대로 무료 주차장, 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런 책임의 대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경우 주차장 중에서 네. 노상 주차장이나 노예 주차장 경우는 유료 주차장이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례와 같은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는 이제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예. 아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료 주차장의 경우는 일반 손해배상 일반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차 관리자가 책임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이 스스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 책임을 다 못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료냐 무료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이지만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때문에 CCTV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보면 네. 모든 주차장에 그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사례와 같은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30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판매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주차장은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사례 이야기를 해보면 관리원 아저씨, 어떻게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예, 뭐 사례 경우만으로는 뭐 결론을 단정져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그 사례와 같은 유료로 운영되는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 네. 그 주차장 관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 그것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면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했다. 이런 거를 입증하셔야 되는데 사례의 경우는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뭐 빌딩 정도 되면 30대는 초과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책임을 좀 면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좀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이 주차비 적용 기준이 똑같을 경우라면 이왕이면 좀 크고 좀 넓은 주차장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방법이 예.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얼핏 이 주차장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논리대로라면 뭐 윤서희 씨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 네. 뭐 제가 가서 차를 다 부셔놓고 그런 경우도 뭐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건 좀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파손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불법 주차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과실상계 문제, 서로 책임 비율을 나누는 문제로 해결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사례를 좀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일단 그 주차장 관리원에게 책임 여부를 좀 묻고 있지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 도망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이제 뺑소니의 일종일 것 같은데 이 가해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예, 예. 그 도로교통법에 이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그러니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하고 뭐 도망가시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 차량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인사사고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니까 네. 예, 뺑소니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 아저씨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네. 가해자를 찾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나저나 이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당황해서 사실 힘들거든요. 예, 뭐 뺑소니 운전도 뭐 다른 사고나 사건들과 다르지 않게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건 현장을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의로 변경하시지 마시고요. 사진 찍어야 되는군요. 예, 네. 사진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조치는 취하시되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뭐 보험사에도 연락을 하시고요. 경찰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현장 증거라든가 뭐 CCTV 이런 것들은 경찰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경찰에 신고하시는 바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주차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요즘은 이게 대신 주차를 해주는 발렛 파킹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주차원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를 이제 망가뜨렸을 경우에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예. 이 경우는 일단은 발렛 파킹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네네. 무료로 그냥 호의로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요새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게 일정 비용을 받고 2,000원이나 예, 3,000원. 예, 네. 일정 비용을 받고 이제 발렛 파킹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시한 사항에 따르면 네. 차주가 차량과 키를 이제 관리원에게 맡겨서 의뢰한 때부터 그다음에 자동차 키를 다시 반환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차주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주차원이나 주차장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지는 예. 내 손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차주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발렛 파킹 맡기실 때 서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의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오늘 주차장 관련된 사례인데요. 뭐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오늘 주말이니까 딱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뭐 이면도로, 뭐 아파트 단지, 하여튼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순간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도록 그렇게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주차장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서주호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